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회계 기초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회계 기초이론을 공부해 볼까요? 1번. 다음 중 회계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는 주주와 채권자뿐이다. 2.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3.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4. 회계는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1번. 외부 이해 관계자가 주주와 채권자뿐인 것은 아니죠. 기업의 외부 이해 관계자는 주주와 채권자, 금융기관, 정부, 일반 대중 등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책임자는 경영자가 맡고요. 회계는 정보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계는 정보 이용자에게 경제적 자원 배분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회계의 기본 가정은 무엇인가? 기업 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의 기본 가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문제에서는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간 단위는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은 기업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한다. 그래서 키워드는 독립적이 됩니다. 계속 기업의 가정은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업의 키워드는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되겠네요.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기업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구분하여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기간 단위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문제 3번. 회계의 주요 질적 특성 중에서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적시성. 2번. 예측가치. 3번. 검증 가능성. 4번. 피드백 가치. 검증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이 아니라 신뢰성의 하부 속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하부 속성에 대하여 알아보면 목적 적합성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예피적 이라 하고요.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세 가지가 됩니다. 신뢰성은 표준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문제 4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 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예측에 대한 당초 기대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네요. 예측을 수정하는 것은 피드백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적 합성의 질적 특성 중에서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재무회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기업에 관한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번.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3번.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4번.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3번. 기업의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나타낼 뿐이지 경영 전반에 관한 정보는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2번.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금이 회수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 3번. 수익과 비용은 총액 기준에 따라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번. 소득세 비용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표시하고 수익과 비용은 총액주의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세 비용은 영업이익보다 아래에 있으므로
영업이익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화의 판매 수익은 거래가 발생한 시점, 발생 주의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대금 회수 시점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현금 주의라 하는데 손익계산서는 발생 주의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2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4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 차입금 등의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재무상태표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 즉 현금화가 빠른 순서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을 유동성 배열법이라 합니다.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는 총액주의로 표시하며 보고기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는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8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1. 주기 2. 현금 흐름표 3. 재무상태표 4. 자본변동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 5가지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주기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한다. 2.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종업원에게 있다. 3.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통합하여 표시한다. 4.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1.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이것을 총액 표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종업원이 아니라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4번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10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2.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희생된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을 뜻한다. 3.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수익은 한 회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액을 뜻한다. 4.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당기순이익은 현금주의에 의해 작성될 때보다 항상 크게 보고되는 특징이 있다.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나타내며 수익은 경제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효익이며 비용은 수익을 위해 희생된 경제적 감소분을 말합니다.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금주의로 보고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1번. 다음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어느 것인가? 가.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것이다. 나. 재무제표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이다. 다. 회계 정보를 미래 재무 정보 예측에 활용하려면 신뢰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라.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는 신뢰성도 항상 높다. 목적 적합성은 지금 현재의 정보를 말하며 신뢰성은 정확한 정보를 말합니다.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표시하면 수취 채권의 정확한 금액을 표시하게 되므로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고요. 재무제표의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은 피드백 가치를 가져왔다는 의미이므로 목적 적합성이 강조됩니다. 재무정보의 예측 가치를 강조하려면 목적 적합성을 강조해야 하고요. 목적 적합한 정보는 신뢰성과 항상 상충될 수 있습니다.
가와 나는 목적적 합성에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선생님, 당해 회계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통해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결산보고서는 무엇인가요? 차주영, 현금흐름표, 배소빈 자본변동표, 김승리, 재무상태표, 이미자,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기업의 미래연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3.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4. 수익과 비용은 각각 순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영리, 재무제표에는 기업명,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철수,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표시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상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호,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1,000원이나 100만원 단위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윤서,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정보를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는 기업명,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을 표시하여야 하고 보고통화와 금액 단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금액 단위는 원, 만원, 100만원 단위로 표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신규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산과 부채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2.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4. 자산과 부채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회계에서 어떠한 경우에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 채권과 채무를 서로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순액 기준으로 결제하거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외부감사인에게 있다. 3.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여야 하며 중립적이어야 한다. 1. 목적적 합성. 2. 신뢰성. 3. 비교 가능성. 4. 효익과 비용의 균형.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입니다. 이것은 신뢰성의 질적 특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신뢰성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2.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3.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4.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합계잔액시상표가 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회계의 기초이론 두 번째 시간으로 회계의 기본 개념,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회계의 기본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